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요즘은 제가 굉장히 위기의식을 좀 가지고 있어요. 위기의식이라고 하면 이제 다들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인간은 뇌에 전자칩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의 의미를 너무 못 깨닫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답답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는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자, 일단 인간의 뇌에 전자칩을 받고 뭐 이런 거는 제가 박사과정 때 대학원에서 다 경험했던 거예요. 이거를 이제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합니다. 트랜스 휴머니즘. 그래서 인간을 기계와 결합해서 인간을 진보시킨다, 인간을 진화시킨다 라는 개념의 그런 과학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미국 이공계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유학을 왔던 게 2008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유학을 갔는데 랩에서 저는 처음에 이제 교수가 랩을 정하고 랩 투어를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랩을 방문을 하면 교수가 한번 자기네 랩에 관심 있어 하는 신입 석사과정 학생들한테 자기네 랩을 이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수 따라서 이제 처음에 랩 투어를 했었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던 거는 그 죽은 사람의 손이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흔히 이렇게 일반인들이 쓰는 용어는 시체라고 하는데 과학계에서는 시체라는 말을 쓰진 않아요. 시체라고 하지 않고 카다바라고 합니다. 카다바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이게 독일어에서 기원된 말인데 그러니까 의료 실험용으로 쓰이는 인간의 사체를 카다바라고 합니다. 영어 단어로도 카다바라고 해요. 그래서 이 카다바라고 하는 이 죽은 사람의 시체를 이용해서 막 실험을 하는 거를 봤었는데 처음에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팔이 잘라진 팔이 절단된 팔, 사체에서 절단된 팔에 그 사체의 팔에다가 일종의 뭐 영양 성분과 적정한 온도와 뭐 그런 걸 가해주고 거기에 아직 그 뭐랄까 그 신경 세포가 그대로 이제 사체이긴 해도 그대로 보존돼 있거든요. 거기를 컴퓨터랑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랑 연결해가지고 컴퓨터에서 인간의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이렇게 모방해서 인간의 뇌에서 나올 법한 그 신호를 사람의 손에 쏘자 그 절단된 사체의 손, 카다바의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먹을 쥐었다 뺐다 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만큼 이제 미국은 인간의 깊숙한 곳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 기술이 어디에 쓰이냐면 겉으로는 이제 표방하는 뭐랄까 일종의 뭐랄까 명분은 이제 장애인을 돕는다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병자를 돕는다. 그 병자가 정말 도와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제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교통사고 나서 한쪽 팔을 잃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봐요. 그러면 제 팔의 그 절단면에서 나오는 그 뇌에서 나오는 신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정복한다면 부서진 팔을 로봇팔로 복구할 수가 있고 그 로봇팔이 정말 인간의 조직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세포에서 나오는 그 모든 감각기관의 신호를 정복한다면 로봇팔이지만 로봇팔의 피부에서 느끼는 감촉도 원래 그 살아있던 세포에서 느끼는 그 감촉을 그대로 느낄 수도 있어요. 그만큼 기계와 인간이 그 전기적 신호로 서로 중간에 잘 해석한다면 이게 많은 의료용 목적으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의학기술이 발달했고 과학기술이 발달한 나라예요. 자, 근데 역으로 이게 점점 발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장애인 치료를 뛰어넘어서 이제 정상인들도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싶어서 자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육체를 기계장치로 치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상품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같이 연구하던 연구 그룹에 있던 교수님 한 분은 무엇을 연구하고 있었냐면 인공 다리뼈를 연구하고 계셨어요. 그 인공 다리뼈가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면 사람의 다리 피부를 째고 근육 사이를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서 뼈 있죠, 뼈를 다리뼈 일부분을 절단한 다음에 거기다가 로봇 다리뼈를 집어넣는 거예요. 로봇 다리뼈를. 근데 이 로봇 다리뼈는 자신의 길이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고 밖에서 이제 전기적 신호나 뭐 예를 들면 뭐 와이파이 같은 그런 무선 신호를 가하면 안에 이게 로봇이에요. 그래서 길이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제 전기적인 컨트롤을 해가지고 이 로봇 다리뼈를 예를 들면 뭐 한 달에 1mm씩 계속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1년에 거쳐서 뭐 예를 들면 1cm씩 자라게 해가지고 몇 년 차고 있으면 키가 막 5cm, 10cm 커지는 거예요. 뭐 그런 인공 다리뼈를 개발하시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거를 개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것들은 미국에선 잘 안 팔릴 거다. 근데 아시아에 있는 아시아인들, 특히 아시아 남자들이 이제 키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리에 성형수술 해가지고 이제 키를 커지게 하는 어떤 그런 수술 기법이 될 거다 하면서 아시아 시장을 타겟으로 굉장히 열심히 개발하시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미국은 왜 이런 기술이 상용화돼도 사람들이 잘 안 할까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윤리의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시고, 물론 출생은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나오지만 인간을 만들고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를 기독교적인 개념으로 미국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요, 성형수술 이런 게 별로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계적인 성형 기술, 성형외과의 기술, 기법, 그리고 각종 성형 재료 이런 거는 미국에서 다 개발되지만 미국에서 잘 안 팔려요. 그럼 이건 다 어디로 가냐? 한국 같은 아시아로 갑니다. 그럼 아시아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성형에 관심이 많냐면 그 아시아의 전통 사상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니고 아시아 종교예요. 아시아 종교의 기본적인 사상은 남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부족한 게 있으면 열등감에 빠지고 뭐 그런 메커니즘이 발동하는 게 아시아 종교를 비롯한 아시아 문화권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남자가 좀 키 작으면 하나님이 나를 작게 만드신 이유가 있구나. 그거에 대해서 큰 불만을 갖지 않아요. 여자들이 좀 못생겨도 막 얼굴에 칼 댈 만큼, 가슴에 칼 댈 만큼 미국 사람들은 막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형 이런 게 미국에서는 크게 유행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이 성형이 대유행하고 있죠. 한국에서 솔직히 말하면 뭐 서울 지역에서, 특히 강남 지역에서 성형 안 한 사람을 보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몸에 칼 대고 뭐 그런 거를 아주 쉽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윤리와 도덕, 즉 기독교 정신, 그게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미국의 이런 대학원에서 이런 다리 키 커지는 이런 수술 기법들도 교수님들도 알아요. 이런 거 공부해서 연구해봤자 미국에서 안 팔린다는 거. 하지만 아시아에서는 불티나게 팔리고 알기 때문에 아시아를 타겟으로 열심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이 돌아가는 걸 좀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성공하고 미국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독교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기독교 정신에 의하면, 자, 성경적이면 우파예요.
자, 오른쪽이라는 뜻은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 열심히 보시면 알겠지만 right 이란 뜻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왼쪽 레프트 뭔지 알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이면 좌파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파는 그래서 보수인 거예요. 미국에서 성경적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 보수입니다. 아시겠죠? 반면에 이제 좌파가 그래서 진보예요. 진보의 뜻은 성경적 가치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뇌의 전자칩 박아가지고 인간을 진보시키려고 하는 사상, 인간을 진화시키려고 하는 사상은 우파일까요? 좌파일까요? 좌파입니다. 아시겠죠? 자, 성형수술 테크놀로지 열심히 개발하던 그 교수 우파일까요? 좌파일까요? 좌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미국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좌파와 우파가 뭔지를 알면 좋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테크놀로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좌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인간을 진보시키려고 하는 거, 인간을 진화시키려고 하는 거, 즉 성경적 가치로부터 자유해서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사상. 자, 이게 좌파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테크놀로지 기업은 뭐다? 좌파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뭐 성장보다 분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좌파고, 분배보다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우파고,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개념 자체가 좌파들이 만들어낸 좌파의 눈으로 본 세상입니다. 아시겠죠? 자, 원래 좌파 우파가 유래한 거는 성경이에요.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이면 좌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자꾸 이렇게 뇌 전자칩을 받고 인간을 컴퓨터와 연결해서 막 자꾸 스마트 장비 없이도 이제 인간의 뇌 의식이 와이파이에 접속하고 막 가상현실에 접속하고 막 인공지능에 접속해서 지식을 얻고 다 좌파 사상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는 좌파 우파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좌파에 빠지면은 일반 대중들은 이 좌파 리더들의 이런 테크놀로지에 중독돼 가지고 더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좌파의 리더들, 이렇게 테크놀로지를 리드하는 이런 사람들은 좌파의 리더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이 반성경적인 악한 짓을 해서 사람들을 악에 몰아넣고 가난에 몰아넣고 비참하게 몰아넣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막대한 이윤을 취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좌파의 리더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이면 좌파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개신교인이지만 이렇게 바이오테크놀로지에 처음 몸담았을 때 이 바이오테크놀로지가 환자를 도와줄 수 있다, 아픈 자들 도와줄 수 있다라는 사실에 굉장히 매료됐었어요. 굉장히 뿌듯했었고요. 왜냐면 뭐 다리를 못 쓰고 팔을 못 쓰고 있는 이런 장애인들에게 내가 개발한 기술이 그들에게 도움이 돼서 그들이 다시 걸을 수 있고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쵸? 굉장히 뿌듯해요. 사실 정말 뿌듯한 일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박사 때 그런 바이오테크놀로지에 대한 연구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술이란 건 항상 이렇게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인간의 몸에 의료장비를 심는 기술들이 결국에 어떻게 변질되냐면 이 좌파 테크놀로지 자본가들이 이걸 자꾸 이제 대중들에게 자꾸 전파시켜서 대중들에게 컴퓨터 칩을 심게 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 전 국민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면서 빅브라더 사회를 완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정해놓은 그 룰과 그것대로 그들이 막대한 이윤과 권력을 갖게 되고 대중들은 아주 비참하고 가난한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좌파 리더들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좌파에 빠지면 안 돼요. 좌파에 빠지면 더 가난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테크놀로지가 이쪽으로 가는 걸 너무 깊이 느껴가지고 저를 이제 제가 초반에 나는 환자를 도울 수 있다라는, 아픈 사람을 도울 수 있다라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제가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열심히 했었는데, 제가 점점 몸담고 있는 인더스트리가 점점 좌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트랜스 휴머니즘 연구를 가지고 자신들이 돈을 버는 데 쓰고 대중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데 쓰는 걸 알게 되고 일단 저는 거기서 발을 뺐어요. 그리고 좀 덜 진보적인,
덜 진보적인,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있던 데보다 좀 더 보수적인 그런 쪽에 와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일반적인 컴퓨터 기술만 연구하고 너무 어드밴스드한 너무 진보적인 인공지능 안 합니다. 너무 진보적인 막 생체 전자칩 이런 연구 안 해요. 너무 진보로 가게 되면 너무 악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엔지니어링은 계속 하고 싶은데 개신교인으로서 너무 진보적인 곳에 있고 싶지 않더라고요. 너무 진보적인 곳에 있으면 인간이 신이 되려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컨트롤하고 다른 인간 위에 우뚝 서서 본인이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어요. 굉장히 반성경적인 사상이죠. 좌파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 한국에 계신 분들은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을 못해요. 한국의 우파들이 요즘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이런 미국 좌파 테크놀로지랑 손잡고 자꾸 미국의 이런 테크놀로지 기술 있잖아요. 뭐 양자 컴퓨터에서부터 뭐 생체 전자칩 막 인공지능 이런 거 자꾸 한국에 들어오는 게 한국의 우파들인데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 이게 좌파가 하는 짓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성경적이면 우파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윤리와 도덕, 즉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본연의 모습들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상이 보수예요. 그럼 지금 한국의 보수 우파가 하고 있는 행동은 좌파가 하고 있는 행동인 거예요. 미국 좌파가.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한국에는 좌파 우파가 굉장히 왜곡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이 두 번째 대통령부터 스텝이 꼬인 거예요. 자, 첫 번째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은 개신교인이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정치 박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이 정치의 개념,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이면 좌파, 이 개념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하셨어요. 그리고 이 보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국에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학교를 세우고 학교 곳곳에 교목이라고 하는 그 학교 목사님을 세우고 개신교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개신교인이 된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하죠. 그렇게 이 개신교적인 미국적인 청교도 정신을 가진 국가로 건설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제 한국에 이렇게 존재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 즉 반성경적인 그런 공산당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에는 쫓겨나게 됐죠.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과서에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되게 나쁜 사람처럼 묘사되고 있는데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이 한국에서 대성공을 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국이 그렇게 막 공산주의의 물결이 엄청나지니까 이제 다급해진 그 돈 많은 그 세력들이 이제 공산주의를 탄압하게 되면서 이제 한국의 그 다음 대통령들 주로 군사주의적인 정책을 펼쳤던 대통령들이 나타나죠. 근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았어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대통령들이 자신들이 우파라고 하니까 이제 미국 정치인들은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아니, 한국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쭉 나왔던 대통령들이 자기들을 우파라고 하는데 성경이랑 관련이 전혀 없어요. 전혀 성경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데 우파라고 하니까 미국 사람들은 항상 한국 정치를 보면 되게 황당해합니다. 한국 정치는 결국 이거예요. 돈을 지키고 싶으면 우파, 남의 돈을 뺏고 싶으면 좌파, 뭐 이런 프레임으로 가는데 이거 굉장히 왜곡된 정치입니다. 아시겠죠? 좌파 우파가 원래 나온 개념은 성경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이면 우파, 즉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을 우파라고 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 즉 인간의 정의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좌파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좌파 우파의 유래인데 한국 사람들은 이게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이게 무지한 거예요. 한국에 지금 개신교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지금 20% 언더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한국 개신교가 10몇 %래요. 아니, 개신교 정신으로 세워진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개신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보수 정권으로 시작한 게 한국 대한민국의 건국인데, 안타깝게 한국은 지금 개신교 인구가 20%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성경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성경적이면 우파인지도 모르고, 반성경적이면 좌파인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데 좌파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황당합니다. 그리고 좌파가 굉장히 정의로운 거라고 잘못 알고 있고, 저는 한국 정치를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와 정치를 이렇게 스텝이 꼬이게 만들었던 대통령들이 이제 하나님 안 믿으면서 우파라고 주장했던 군사정권 시대에 나왔던 대통령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한국의 이런 정치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을 못해요. 진짜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제가 자꾸 이렇게 불편한 정치 얘기를 하겠어요. 한국 사람들의 거의 90% 이상은 좌파가 뭔지도 모르고 우파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좌파에 투표하고 우파에 투표합니다. 진짜 황당하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좌파의 유래가 뭐고 우파의 유래가 뭔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이면 좌파. 자, 그래서 우파가 보수인 거예요. 성경적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컨저버티브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의 우파들 보면요, 다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적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다 우파입니다. 아시겠죠? 그거 아주 간단한 건데, 너무 한국에서 이 좌파 위주로 여러분들이, 한국 교수들이 대부분 좌파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다 좌파거든요. 그래서 너무 좌파 위주로 왜곡된 세계관을 가리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파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적인 우파예요. 그래서 도덕과 윤리의식이 굉장히 바로 서 있고 정직한 사람들이 보상받는 그런 올바른 사회가 보수 우파 사회입니다. 반면에 반성경적인 거, 그래서 범죄자들이 좋아할 만한 굉장히 윤리 도덕의식이 없고 인간 맘대로 하고 싶다, 우리 터치하지 마라, 인간 맘대로 자유롭게 마구마구 내 맘대로 살 거야, 이게 바로 좌파 사상이에요. 좌파 진보입니다. 그게.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죽하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을 살아갈 때 이제 미국의 정권이 우파가 되면은 도덕이 바로 씁니다. 마약이나 이런 성범죄가 줄어들고, 그리고 동성애가 줄어들고, 그리고 굉장히 사회에 그런 윤리 도덕이 바로 서고, 그렇게 돼서 보수 사회가 이제 되면은 굉장히 사회가 건전해지고 국가가 굉장히 튼튼해지고 경제가 부흥합니다. 반면에 이제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이제 마약 범죄, 성범죄 굉장히 많아지고 동성애가 굉장히 유행하게 되고, 그리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도 활기를 치게 되고, 전체적으로 사회 기강이 무너지게 되면서 나라가 가난해지고 범죄가 들끓고 살기 힘든 세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간단한 거예요. 좌파 우파가 뭔지. 그래서 이제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한국은 워낙 성경을 안 좋아하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컬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교가 굉장히 반성경적이거든요. 그래서 유교적인 문화 때문에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제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을 못합니다.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제가 항상 왼쪽과 오른쪽이 뭔지를 이렇게 구분을 해드리는 거고, 왼쪽과 오른쪽을 모르면 왜 위험하냐면 인공지능 자체가 좌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뇌 전자칩을 받고 막 인간의 뇌 의식을 막 컴퓨터에 연결하고 가상현실에 연결하고 뭔가 이런 사상 자체가 아주 깊은 좌파 사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테크놀로지가 발달하게 되면서 이 세상은 좌파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적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미국의 좌파들이 아무리 이런 테크놀로지를 개발해도 미국의 대중들은 이거에 잘 안 넘어가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미국에서 개발된 기술이 다 어디로 가냐? 막 뇌 전자칩 받고 막 현금 없는 사회가 오고 막 암호화폐 막 이런 걸로 결제하고 막 이렇게 인공지능 이용해서 모든 지식을 얻고 막 개인 방송에 완전 중독돼가지고 게임에 완전 중독돼가지고 막 이런 정서가 어디서 나타나냐? 아시아에서 나타나는 거야.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다 폴랑 빠져가지고 진보적 문화로 막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미국에서 진보적 기술이 막 이렇게 이슈가 되면은 아시아가 진짜 위험한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아에 계신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반성경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반성경적인 진보적 기술이 나오면 한국이 정말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